강 의원님, 지금 이제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거, 저렇게 파퓰리즘적으로 지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조삼모사 이야기가 요즘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없어요. 요즘 뭐 혹성 탈출 원숭이가 무슨 반란을 일으키는 지리저도 극장이 한다던데, 이게 국민을 원숭이로 알지 않고는 이런 식의 파퓰리즘, 나라 국간을 다 빼서 우리는 5년 안에 우리 목표만 가면 되니까 다 나눠주겠다. 자, 이 나눠주고 모자라는 것도 세금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만 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은 박수를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또 안보에 저렇게 둔감한 걸 바라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운 건 미운 거고 보수가 부패가 있거나 기득권화 되어 있거나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 국가의 안보에요. 진보 성향을 띤 사람은 안보가 무너진다고 무사해집니까? 근데 이렇게 둔감한 모습들을 보면서 평안이 한마디로 탈핵이니 또 전쟁 반대니 이런 부분에 마치 멋있어 보이는 듯이 착각하는 데는 우리 국민들의 이 한마디로 속성에 민족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자학적이고 퇴영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정치나 언론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왜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도배를 하고 선동을 하냐. 거기 먹혀드는 국민들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다행히 연방제가 안 되고 경제는 어려워지더라도 그래도 저 국가가 존재한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속성은 좀 버리고 가야지 국가 장래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소장님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가는 게 좋을지 그런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첫 번째는 너무 감성적이에요. 지금 이 거리로 나가가지고 모든 문제를 갖다가 풀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촛불 시위 때 이럴 경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촛불 들고 나간 분들은 별로 없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 이런 부분들을 어긋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노가 거리로 나갔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이용해서 마치 촛불 정신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개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아마 촛불 든 사람 중에 독립운동 정신을 개성한다고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를 개성한다고 촛불 들고 나간 분이 계신지 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촛불 신탁을 이야기합니다.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촛불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촛불이 추상적인 현실적인 그냥 초에 불과했는데 초에 있는 불인데 이것이 이제 촛불이라는 거대한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힘이 됐어요. 이제 선동하는 거죠. 근데 그 리더라는 게 끌고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과거의 리더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걸 검토해서 많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간 사람을 리더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리더는 자기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끄럽게 자기는 이름이 없는 거죠. 그 광장의 민주주의라는 게 익명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떠드는 거 가지고 물론 거기도 그걸 주도하는 세력이 일부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 머리는 놔두고 그쪽에 의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리더가 아닙니다. 팔로워지. 요즘에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광장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은 뭐하러 간접 선거라고 대표를 뽑아서 합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대표성이 없어요? 투표한 사람들인데 거기 그 길거리에 나가야지 대표성 있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를 해산해야죠. 그 말이 안 돼. 그리고 자기 생각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떠들면 뭐라고 그랬어? 이거랍니다.
이건 리더가 아니죠. 지금 2000년 전에 네.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그리스 시민들이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가 그거는 이제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거긴 뭐 그때 아테네가 아마 한 10,000명이나 이렇게 안 뭐 됐어요. 아시지만 거긴 투표권도 다 주질 않았잖아요. 여자들 안 주고 노예들 안 주고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몇 사람 안 되니까 거기서 저 뭐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 유권자가 뭐 몇천만인데 거기 저 100만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표성 있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돼. 이렇게 촛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신성시 되면서 이 신탁이라는 영어 용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잖아요. 이 신탁을 영어로 하면 오라클이라고 그러죠. 오라클이라는 게 그 유명한 그 IT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뭐냐? 그리스에서 중요한 나라의 방향을 점을 칠 때 운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신녀라고 그랬죠. 거기 가가요. 그리스가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이 무당 그 다음에 점쟁이 이런 이 속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앞날을 갖다가 신탁에 의해서 이 신녀가 결정하는 대로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런 것들이 요즘 그리스 신화를 다룬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 촛불 신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을 맺자 미군을 철수하자는 것도 촛불 정신 대부분 그게 다 통과된다. 그래서 촛불 신탁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거 촛불 거긴 다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가지고 다 한 겁니다. 그걸 주도하는 세력이 민노총이고 뭐 전교조고 집단적으로 나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통진당 해산한 세력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해산하는 게 아니라 해산 반대하는 반대하는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순속이 공분을 느껴서 나간 시민들도 근데 있겠죠. 공분을 느껴서 나간 시민이 제가 볼 때는 90일 거고 그래서 법익적으로 주도를 밑에서 한 사람은 10인데요. 네, 한국 사람 90이 10한테 언제 분이는 이러는 부분에서는 한국 사람의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이런 아까 말씀하신 감성적인 기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보다도 이모셔널한 감성적인 이런 기질이 그걸 뭐 나쁘게 얘기하면 무당 기질이라 그럽니다. 세계 어느 그 개신교에 가도 울고 땅 치고 뭐 하는 통성기도 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망언이라고 줄줄줄 하면서 가끔씩 보면 이게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무당기질. 그러니까 이걸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화하면은 월드컵의 4강에도 들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어떤 나쁜 방향으로 하면 폭력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권자고 주인이라고 하고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니까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런 감성적인 기질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이 세간에 그럽니다. 법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떼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어요. 예? 국민정서법이. 그럼 국민정서법을 헤아려가지고 판사되는 사람들도 시류를 타가지고 방명에 두들기는 겁니다. 이 대사관에 저 포위 띠기 시를 허용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이러니까는 참 이런 거 감정적인 걸 빼고 무당기질을 좋은 방향으로 그 아직도 저 광화문 광장에 그 세월호 그 사람들 텐트 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에? 자, 오늘 그제 세월호 가족들도 만났는데요. 문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차 안에서 또 그 세월호에 유명해진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또 인증샷을 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요. 저분들은 왜 경험해지지 못하는가? 국민이 문제가 있습니까? 유병헌이 10원도 안 냈어요. 세금으로 다 냈습니다. 국민들이 그 보상비하고 백건지는 비용 다 냈는데요. 그분들은 왜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냐는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해버려서 보상을 못 받으면 교통사고 나도 그냥 손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민들이 그걸 다 보상을 해줬으면 그분들은 국민들 앞에 감사해야 되고 정말 겸손해져야 되고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저 바깥에 나가서 사고 치고 그러면 죄인 것이 지난번에 저 시리아에 가지 마라 했는데 갔다가 잡힌 기자하고 이런 사람들요. 일본 정부에서 니 구조한다고 든 비용 다 내놔라고 해가 소송까지 다 걸고 와서 TV 앞에 서서 주걸죄를 졌습니다 하고 사과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너무 감성적인 거 이제 좀 버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 대통령도 그래요. IS도 IMF 전에 말이야
일본 사람들 버르장머리 가르쳐준다.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통화 스와프 할 때 일본 사람들이 협조 안 해서 아주 IMF가 바로 닥친 거 아닙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위안부 문제도요. 예, 위안부 그 문제도 나름대로 일본하고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일 간이 한마디로 지금 북핵에 대응해서 군사 동맹이 돼야 될 거고, 지금 북한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일본이 다 찾아서 어디서 쐈고 한국은 뭘 쐈는지도 몰라요. 한국이 북한의 잠수함이 숨어서 SLBM을 쏘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일본이 초기하고 일본이 위성으로 전부 다 체크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지금 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하고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8.15 경축사에도 일본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루었는데, 위안부 문제는 한번 별도로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여간 간단히 말해 그렇게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즉흥적으로 모든 뭐 개인이고 국가고 그래가지고는 얻을 게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예.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지나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큼 한국 사람들이 정직합니까? 그 정직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그 알아보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일본한테 위증죄로 말하면은 일본보다도 우리가 171배가 많답니다. 170,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 나온 거예요. 171배가 많아요. 위증죄가. 그리고 무고죄 있죠?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거. 이거는 271배가 많아. 근데 이거는 인구가 저 사람들 우리보다 2배 반 많거든요. 인구 비례는 따지지 않고서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위증이고 무고를 많이 하느냐 이거. 이게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짓말하는 사회가 이제 뭐 세계 투명성 학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OECD 국가 43국인가 거기서 27위. 그런데 이제 177개 세계 전체로 따지면 46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 지수가.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을 얼만큼 신뢰하느냐가 OECD 평균은 34%가 처음 만난 사람 신뢰하는데 우리는 13%밖에 그래서 만나고 난 뒤에 서로 알아보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느냐 어떤 사람이냐 이로 다 알아보잖아요. 사회 상호 불신으로 일어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의 정직성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만큼 영어를 못해도 필리핀은 경제가 안 되고 일본 사람은 영어를 못해도 정직하니까는 상대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그 선진 국민으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나는 영국 속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에는 1시간 기분 좋으려면 이발을 해라. 1시간 기분 좋으려면. 일주일 기분 좋으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 기분 좋으려면 승마를 해라. 1년 기분 좋으려면 집을 져라.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예? 이게 서양의 기독교나 자본주의는 이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자본주의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정직성입니다. 그러니까 닉슨도 도청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거짓말했다고 쫓겨난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뭐 너무나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정도를 알아보려면 그 나라가 얼마나 거짓말하는가. 공항에 내려가 택시를 타면 제대로 가는가 안 그러면 바가지를 온팡 쓰는가 보는데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만 그럴 수도 있다. 일본에 가면 택시 타가지고 바가지 썼다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일본은 아주 정직한 나라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아주 참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존경할 만한 원수지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우습게 알고 말해. 일본을 건드리면 미국하고도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요. 미국이 일본 편 들지 우리 편 듭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매번 하는 거예요. 정권마다. 한국의 외국인이 처음 오는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청 앞에 가자 했을 때 바가지 쓸 확률이 몇 프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한 90%는 바가지 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그러네. 체면이 있어서 10%는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저기 허세. 허세가 또 이게 허장정세, 허세. 지금 어제도 네. 문 대통령이 그 이야기한 것도 허세 아닙니까? 일종의 한반도의 허세죠. 전쟁. 자기가 무슨 운전대죠. 저 뒷자리에도 지금 끼워줄까 말까 한데. 예? 이게 허세예요, 허세.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요번에 무토, 전 일본, 주한 일본 대사가 우리 한국 사람들 허세를 보고 뭐 글을 썼대는데 그 책은 아직 번역이 안 됐더만요, 한국말로. 근데, 그 사람 얘기도 그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자식을 딱 그냥 호텔에서 호화 결혼식 시켜놓고, 금부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노후 문제를 어려워서 쩔쩔맨단 말이에요. 이게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이게 허세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일본은 더치페이가 잘 되는데 우리 더치페이가 안 됩니다. 이것도 내가 내게 해놓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자기가 내는 거는 꼭 돌아가면서 내게 되냐? 그렇게 안 돼요. 내고 나면 그 순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만나야지 돌아가면서 그게 안 되는데 일본 사람도 다 더치페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허세가 없어도 있는 체하고 허장상세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아니 병자호란이라는 것도 인조가 광해군이 이렇게 중립 외교를 했잖아요. 후금 나중에 청이된 후금하고 명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근데 양다리인데 그건 우리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후금이 막 크니까는 거기에 그랬는데 아니 인조는 이제 그 광해군 내린 다음에 후금은 쌍놈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명나라가 찌그러들고 후금이 이제 청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세졌는데 그놈을 오랑캐라고 상대 안 하니까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 60만이 끌려갔답니다. 60만 중에 20만이 부녀자들. 나중에 돈 주고 다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2달 동안 당한 것이 임진왜란 7년 동안 당한 거고 비슷하게 피해를 입었대. 또 임진왜란은 어떻게 해? 임진왜란도 일본이 준비하는 걸 우습게 보고 부산에 저기선 16만이 왔는데 우리는 부산에 8,000명이 하다가 그냥 일주일 만에 한양까지. 아니 그래가 다 죽을 거를 이순신이 살려줬더만 또 좀 있다가 이순신을 매달아가지고 그냥 고문해서 죽이라 인가니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한 7, 8배 강한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 외국에다가 투자한 것도 많고 부채가 있다 그래도 다 내국인들 부채 아니에요? 아주 단단한 세계 3위 부자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라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위안부 문제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악의적으로 나쁜 것만 부각을 시켜서 끌고 가가지고 우리한테 득될 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친일파가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든지 미래지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지금 굉장히 패거리를 져요. 어제만 해도 광복절 날만 해도 이 거리에서 태극기와 그 다음에 이 반미하는 사람이 패를 나누어서 대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촛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한민국에 과연 공동체라는 표현이 들었을 여지는 있는가? 그게 문제죠. 지금 소장님 경제 잘 아시지만 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 노사정 회의를 해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 북유럽 지역은 전부 다가 조금씩 양보하고 물고 물린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성격의 노동을 하면 비정규직인이 뭐니 필요가 없어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니 같은 동네 지역에서 서울 시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법으로 노사정 협의를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정부도 말이에요. 강성 귀족 노조한테 끌려다니면서 이게 무슨 기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업들 다 도망 나가죠. 이게 마치 우리가 무슨 얘기 있잖아요. 긴 젓가락 가지고 전부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죠. 상대방을
먹여줘야지 서로 먹고 되는데 이게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다 같이 동반 자살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지난번 정권에는 노동 문제 가지고 노동 개혁해야 된다. 즉 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데 방점이 찍혔으면 이번에는 최저임금 10,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야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요. 정권 따라서 180도로 다른 이런 어떤 부분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합의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건 국가가 계속 간다면은 장기적인 안목의 뭣도 있어야 되는데 교육 정책이나 또 뭐 이런 과학부도 왜 정부부처에 과학부를 독립을 못 시킵니까? 이게 뭐 정말 맨 다른 뭐 응용 과학을 갖다가 순수 과학에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투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을 추고 교육도 뭐 이게 뭐 좌파우파 할 거 없이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싸움질더라고. 또 이게 장기적인 과학도 일본어 외울 때 거기는 노벨 과학상이 18개 받는데 우리는 한 개도 없잖아요. 맨날 은발에 오줌 누기로 하고 말이야. 금방 2, 3년 안에 어떤 성과를 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지방대학이라도 하는 사람들 몇십 년씩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학들 안 가고 한때 세종대학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이 과학계의 스타는 지금 각종 소송의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당장 그냥 뭐 회쳐먹을 거 그런 것만 노리는 거지. 이건 정권과 관계없이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내비로 두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역대 정권 보면 과학에 대한 투자가 긴 안목으로 오는 게 없어요. 뭐 보수고 진보고 다 똑같습니다. 국방도 그렇고요. 네. 전 분야가 그런데 네? 지금 그래서 요즘 오죽하면 그 TV에 보면 유행하는 단어가 욜로 오늘 지금 라이브 원스입니까? 네. 리브 원스입니까? 한 번 산다. 오늘만 산다. 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곡간 틀어가지고 의료보험이고 무슨 비정규직이고 또 무슨 연금이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보면 아주 내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정권부터 국민들까지 전부 욜로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 문약화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문약. 그냥 글 공부한 사람들은 그 꾀만 생기는 거지. 조선 왕조가 왜 망했습니까? 이 무신들 갖다가 업신여기고 그 당파 싸움하고 그러다 망한 거거든요. 조선이 칼싸움을 못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칼로 가지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임진왜란 왔을 때 가까이 붙어서는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무 정신을 좀 키워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별 4개짜리 병신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개를 풀어나가지고 개한테 물려서 죽게 만드는 게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럽니까? 그리고 아니 지금도 남북 관계도 인질하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인질한테 기대가지고 평화스럽다? 그리고 인질을 잡겠다는 경찰한테 총 쏘지 마라. 이거 미친놈들 아니에요? 경찰들이 고위총이 저것끼리 치고받아 버리고 군이 한번 보세요. 박찬주가 저러면 전 군인 당성들이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요. 우리 중에 잘못한 사람들은 옷을 벗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군을 갖다가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국가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손수리 받겠다. 아주 현직 병사든 나간 병사든 거기서 문제가 제기된 사람들은 옷을 벗겠다 하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먼저 국민 앞에 그렇게 말할 놈 하나도 없고 사드 배치면 안 된다 된다 이래도 말하는 놈 하나 없고 군 장성들이 그냥 경찰 백남기한테 박종철이까지 올라가서 사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오래 해먹는가 싶었더만 또 밑에서 들고 받쳐가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책임을 질 거니까 나 혼자서 갈 거니까 그래도 전체를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정말로 양아치들이에요. 전부 다 각 분야의 수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작지만 좀 큰 사람 같은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뭐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잔꾀들만 많아서 이게 우리가 좀 버려야 돼.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이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뭐 아파트가 오면 이사를 가겠지만 이게 나라라는 거 이사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맨날 이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술자리 같은 데 가가 귀 딱 기울여 갖고 있으면요, 전부 정치 박사예요. 정치 과잉이죠. 어떤 정치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여간 방송이 다 배려놓은 거죠. 근데 뭐 방송이나 신문사의 간부들이 저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게 삼성에다가 다 부탁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지금 수단과 방법을 아니고 방송을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걸 이용해서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자기네들 혁명 사업을 완성하려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우리 스스로가요 좀 겸허해지자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의 과연 민족성은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기 비하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